자유시 참변이 있던 바로 그날 1921년 6월 22일 자유시에서의 홍범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를 이야기를 할 때 홍범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자유시 참변의 홍범도가 학살에 독립군 학살에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인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홍범도는 장기판에 졸에 지나지 않는다 평가절하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두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 그 중간 지점에 역사의 진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 자유시 참변 당일 홍범도는 우리 독립군과 피해를 입은 상해파의 학살의 주동자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시 참변은 그럼 누가 주동적으로 학살을 주도했느냐? 여기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낯선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우리의 역사와 무관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언급은 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이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는 이 인물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이름, 오화묵이라는 인물입니다.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우리 독립군과 상해파를 학살한 주동인물은 오화묵입니다. 오화묵. 우리의 국사체계에서 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죠. 오화묵이 적군과 이로쿠츠크파 공산당원들을 지휘해서 우리의 독립군과 상해파에게 무차별 학살을 가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독립군과 상해파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화묵은 자유시 참변 직후에 계급이 소령군 계급으로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그리고 홍범도는 우리가 홍범도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만주에 널리 유포된 사람들 인구에 해자되는 표가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홍범도 그리고 남만주 삼천 그 남만주 삼천에는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때는 지청천이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이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보다 인구에 해자되는 표 속에 나르는 홍범도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유시 참변 직후에 홍범도와 홍범도 군대는 소련군으로 편입이 되고 그때 소련 정부에 의해서 부여받은 계급은 홍범도의 계급이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자유시 참변의 학살을 주도했던 소련군 장교는 대령 오화묵이었습니다. 홍범도와 오화묵의 계급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홍범도의 계급으로서 당시에 자유시 참변을 주도적으로 적군을 이끌고 상해파와
우리의 독립군 학살을 했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장기판의 졸과 같은 그런 인물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봅니다. 홍범도는 장기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차포는 아니었을지라도 마상 정도는 되는 그런 중간 간부급 인물이다 하는 것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그 현장의 상황을 우리 눈앞에 보듯이 명확하게 재현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에 있어서 그날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객관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행방불명이 됐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금되고 인민재판이 행해졌는데요. 그 인민재판 위원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재판위원으로 홍범도가 선정되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징역에 처해졌고 유배가 되어졌고 강제노역에 처해졌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한 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홍범도를 두둔하고 변론하는 일부의 역사학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홍범도가 억울한 우리 독립군을 구명하기 위해서 재판위원 자리를 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그 이듬해인 1922년에 상해파의 태두였던 이동희가 모스크바에 가서 소련의 지도자인 레닌을 만나게 되고요. 일부 억울하게 감금됐던 독립군들이 22년에 석방이 되는 것은 홍범도의 역할이 아니고 이동희가 레닌을 만나서 구명활동을 했고 그 구명활동의 성과로서 억울하게 체포됐던 우리의 독립군 중 일부가 석방된 바는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희가 레닌을 만날 당시에 홍범도 역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났는데 홍범도가 레닌에게 부당하게 감금됐던 우리 독립군 석방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고 다만 홍범도가 레닌을 만나서 권총을 하사받고 일부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가 만약에 재판위원으로 억울하게 감금됐던 우리 독립군을 위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했더라면 이후에 벌어진 상해파가 홍범도 장군을 급습해서 몸싸움을 벌리다가 홍범도가 상해파 독립군 2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이후에 만주로 귀환해서 무력 항쟁을 계속해 나간 우리의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우리의 독립군을 학살한 그 지옥의 땅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탈출해서 만주로 귀환해서 무력 항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자유시 참변 이후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독립군을 학살한 소련군에 편입돼서 소련군 장교가 되고 자기 휘하에 있던 수백 명의 부하들을 소련군에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홍범도의 부하들이 소련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소련으로 월경을 하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홍범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홍범도가 우리의 독립군을 소련에 돈 받고 팔아먹었다 라고까지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범도가 거기에서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지 우리의 독립군을 안 팔아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홍범도가 이끌고 소련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만주에 남아서 항일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우리의 독립군들이 소련군에 편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1927년에 홍범도는 러시아 공산당으로 소련 공산당이죠. 그 당시에는 소련 공산당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소련인으로서 살다가 스탈린 치하에서 30년대에 우크라이나로 유배되어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자유시 참변 정말 불행한 사태인데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각고의 노력과 목숨을 건 탈출 이후에 만주로 귀환해서 무력 항쟁을 계속 이어나간 우리의 독립군보다 어찌하여 홍범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홍범도와 자유시 참변에 관한 모든 저의 이야기를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